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시장이 급락에 떨고 있는 사이에 어제 경제계 그리고 정치계 할 것 없이 큰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약 1년 만에, 정확히는 353일 만에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이 됐는데요. 이것이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고, 이에 따른 앞으로의 대비 전략들이 오늘 아침부터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사이다를 통해서도 현재 현안들 한번 쭉 총 정리를 해드리고요.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저희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보신 사안에 대해서 심층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필우 변호사, 강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팩트 확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혜 기자, 이제 지난 1심과는 또 상반된 결론이 나왔는데요. 한번 이전부터 어제 결과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횡령, 또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위증 등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1심은 혐의 5가지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심 재판부는 1심이 일부 유죄라고 판단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를 깨고 무죄로 판단을 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가 된 겁니다. 특히 핵심이 되는 뇌물 공여 부분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3가지로 압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최준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또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또 미르 K재단 지원인데요. 1심에서는 이 가운데에서 이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과 또 승마 훈련 지원 부분에서 72억 원가량을 뇌물이라며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2심 재판부는 이 영재센터 후원금에 대해서는 무죄다라고 뇌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죄로 판결을 하면서 예. 1심 판결을 뒤엎었습니다. 또 승마 지원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없었던 마필이나 차량 이용 부분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쭉 강은혜 기자가 설명과 정리를 해줬는데, 이제 5년 실형에서 집행유예가 나왔고, 저희 입장에서야 결과를 보는 거지만, 또 법조계 직접 계신 분은 또 과정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받을 때는 많은 결론이 달라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한 차이 혹은 행위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고요. 예.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산국외 도피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판단하는 점인데 네.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횡령 액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재산국외 도피죄의 금액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지는데 지금 금액이 줄어들면 뇌물과 횡령 금액이 줄어들면서 양형 요소가 줄어들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가능한 선으로 양형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현재 좀 많이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어제 아침부터 저는 방송 진행하면서 어떤 집행유예나 아니면 삼성그룹 내에서의 갖고 있는 기대감 언급 정도 하는 거였는데 정치계나 경제계에서는 이미 어떤 집행유예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있었습니까? 이게 당초에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은 그 판결문을 보고서 이거 2심에 가면은 그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그 예. 근거가 뭐였냐면 일단 국외재산 도피에서도 일부라는 단서를 계속 달았다는 점, 그리고 뇌물이 공여됐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일부라는 단서가 여기저기 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법리적으로 짜맞추자고 들면 이번 사건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결론을 내고 판결을 낸다고 치면
얼마든지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봤던 게 사실 대체적인 분위기였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장 중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었던 게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인데 이 부분이 뇌물은 맞는데 그 큰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특검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재산 국외 도피로 보지 않으면 양형의 기준이 낮춰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당초에 그 선고된 그 형량 자체가 1심에서 여러 가지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양형은 좀 가볍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에 비춰보면 충분히 집행유예로 갈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죄를 받은 재산 국외 도피 같은 경우에 특검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명언인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요. 우선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뭐 공모 혹은 이제 뇌물에 대한 사안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양형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제 나왔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강은혜 기자가 다시 한번 이 부분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1심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그 배경이 이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했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삼성의 그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뭐 구체적인 언급은 없더라도 이심 전심으로 이런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둘 사이에 예. 이런 판단이었던 건데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는 이런 포괄적 현안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예 이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특히 특검이 주장한 전형적인 정경 유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최고 정치 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공유한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을 이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재판부는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 뭐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저처럼 잠깐 실수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요. 뭐 그릇된 모성애든 이거는 재판부의 판단이니까 그렇다 쳐도 저희가 법적으로 제가 지식이 없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명시적, 묵시적 청탁에 대한 개념도 사실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한번 이걸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좀 설명을 해드리면 묵시적 청탁과 명시적 청탁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예. 내가 승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걸 해주십시오. 네. 그럼 제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예. 라는 것은 명시적 청탁입니다. 네. 그런 게 없이 저희 사업 현안이 무엇이 있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 묵시적 청탁으로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관포지교 판결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네. 전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서 무죄를 대법원이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네. 지인들 간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는 하나 예.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에 이를 묵시적 청탁으로 봐서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예. 그 판결에 대비해서 보면 이 사건도 역시 단순히 그 두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네.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증거 측면인데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증거에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점이 입증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이 청탁에 대한 증거인지 단순 지시사항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거 채택을 하지 않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문영표 전 이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구속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배임 행위로. 예. 그럼 문영표 이사장의 한 행위는 왜 배임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청탁이 아니냐라는 것은 네. 배임죄 판단 기준과 뇌물죄 판단 기준이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법조계가 보는 이제 시선과 그냥 일반 국민이 보는 시선 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판결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신 뇌물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뇌물이 인정된 부분이 그 일부 있었는데요. 그 정유라 측에 직접적으로 입금이 된 36억 원, 그러니까 승마 지원 관련 금액은 사실상 뇌물인 줄 알면서도 준 돈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앞서 강은혜 기자가 지적을 한 것처럼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 또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에 출연한 돈
이런 돈들은 뇌물이 아니라고 봐서 전반적으로 뇌물로 인정한 금액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변호사님 언급하신 것처럼 이게 승계 과정에 따른 그 청탁과 뇌물 공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예. 양형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느슨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결과가 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 감형에 있어서 저희가 방송 직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감형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잠깐 저희가 해봤고 어디에서 이렇게 크게 작용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하나의 뇌물죄는 아니고요. 이제 두 가지 뇌물죄인데 하나는 제3자 뇌물죄와 직접 뇌물죄 두 가지가 이제 병행 그 두 가지 판결이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정한 청탁이 있기 위해서는 제3자 뇌물죄 부분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미르스포츠나 그 영재재단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부정한 청탁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무죄를 줬고요. 정유라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승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걸 뇌물죄를 인정하고 그 제3자 뇌물죄 부분이 모두 무죄가 되다 보니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이나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유보돼 있다. 네. 즉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다. 소유권이 그런 측면에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50억 이하가 됐기 때문에 네. 형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의 형량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과연 삼성 측 내부의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강은혜 기자 어제 또 직접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거든요. 예. 하지만 그 뇌물 혐의가 유죄로 판결난 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유감이다, 아쉽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단 이 부회장이 풀려난 데에 대해서는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내부 분위기는 어저께 그 매체들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웃고 있는 모습들이 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예. 이게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항소심 판결에 대한 또 시민사를 비롯해 뭐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걸 좀 의식해서 그 그룹 내부에서는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습니다. 또 삼성 변호인단은 그 재판부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면서 1심보다 대부분 상당 부분 무죄로 판결난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측에서도 그렇고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짤막한 인터뷰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좀 자중하고 조심하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특검 측에서는 이렇다 보니까 전혀 이제 기대 밖의 결과가 나온 거고 상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봤을 때 변호사님께서는 좀 상황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일각에서는 뭐 특검팀이 완패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이 예.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부분에 있어서도 법리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특검 측에서 완패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과 인정된 뇌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의 형량은 매우 다를 겁니다. 아마 10년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그래서 완패라고 보기 어렵고 상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상고를 했을 때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이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엄격해졌고 네. 또 하나는 국외 해외 그 재산 국외 도피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근 대법원의 경향이 매우 엄격하게 도피 의사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면 상고를 해서 이것이 뒤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예. 어제 이렇게 좀 판결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자체도 사실 이게 뭐 크게 뒤바뀌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사실 포털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름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판사 이름부터 뭐 1, 2, 3이 다 차지를 했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청원 얘기도 잠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분위기 잠깐 칼럼니스트께서 네.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오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 확인을 했을 때 그 이번 판결을 내린 해당 부장판사의 실명 그리고 그 부장판사의 실명과 판사라는 그 두 단어를 조합한 키워드 그리고 나아가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금 5만 명 이상이 해당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그런 청원을 올려두고 공감을 한 상태입니다. 예, 현재 일반 여론 분위기가 이렇다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결과는 난 건 난 거고 삼성그룹 측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하게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경영 공백이라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행보 또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삼성 내부 분위기는 또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총수 공백이 1년 가까이 계속 지속이 됐거든요. 예. 삼성 측에서는 이게 해소할 수 없는 굉장한 리스크였는데 뭐 거대한 대형 투자나 글로벌 M&A 같은 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이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하게 되면 이런 리스크가 다소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추락한 삼성의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국민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이 부회장이 뭐 항소심 결심 공판이나 재판 과정에서 뭐 사회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 언급을 수차례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삼성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 또 대규모 투자 같은 것을 아마 단행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 이 부회장이 직접 이 부회장이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1년 가까이 뭐 끊어졌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뭐 글로벌 M&A에도 주력할 그런 행보를 보일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일단 3심인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그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부 분위기를 좀 추스리면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이제 석방이 되면서 강은혜 기자가 직접 또 현장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가 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이야기 풀어 나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뵈러 가야 돼요, 뭐.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을 당하고 있을 당시에서도 지난해 뭐 예를 들어서 스피커 부품업체 인수랄지 주주 환원 정책, 이제 액면 분할까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계에서는 앞으로 경영 공백이 없어진 만큼 뭔가 삼성그룹 측에서 더 적극적인 행보가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재계에서도 좀 환영하는 쪽으로 많이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저께 곧바로 뭐 정경련이나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총 같은 대기업 집단에서는 이 반가운 판결이었다라는 공식 성명을 내놨는데요. 예. 먼저 정경련은 이번 판결로 인해서 삼성이 뭐 경영 활동을 복귀하고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게 되면 이 개별 기업을 넘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냈고요. 또 경청도 삼성그룹이 앞으로 뭐 일자리 창출이나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 삼성의 글로벌 경영 또 특히 4차 산업혁명기와 맞물려서 뭐 다양한 대응 전략 또 미래 신산업을 위한 투자 같은 것을 앞으로 과감하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재계 반응을 이렇게 살펴봤고 또 국내에서 보는 것과 또 해외 외신이 보는 것은 어느 정도 결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좀 알아보셨습니까? 그 외신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 AP통신이 내놓은 반응이 현재 국내 정서를 어찌 보면 가장 잘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법원의 냉정한 정서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게 AP통신의 논평입니다. 예. 그 밖에 블룸버그 통신은 판결 직후에 이재용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는데 향후에 경영 일선에 복귀될 것으로 그 전망을 했고요. 네. 파이낸셜 타임즈도 뭐 비슷합니다. 경영 일선에 즉각 복귀할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종 판결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뉴욕타임스는 한국 법원이 재벌에 종종 면죄부를 준다. 이런 그 짧은 논평을 통해서 그 국내의 정서를 좀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새벽에 본 논평이 가장 센 워딩이었나 보네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재벌 화이트 칼라에게 면죄부를 주는 한국 법원의 결과가 또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법원이 재벌의 대변인이 됐다. 뭐 이런 언급도 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어떤 경제계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기대감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고, 하지만 이제 어떤 CEO 리스크를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선입견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경제 측면에서는 기대감이 많은 게 사실이고, 실제로 어제 이런 소식이 있기 바로 직전부터 삼성전자의 주가가 3% 정도 하락을 하다가 결국 반등을 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이게 분명히 시장 심리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증시가 그 시장의 심리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지표라고 본다면 그 선거 직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한때 1.3%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삼성의 이제 CEO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결국 0.46% 오른 239만 6천 원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주식시장 요즘의 변동성을 봤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중간에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결국 하락 마감했고, 석방하고 첫 번째 거래일을 맞은 오늘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2%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따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시 한번 삼성그룹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앞으로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스타일 혹은 속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좀 전망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취재가 됩니까? 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기는 했지만 뭐 당장 뭐 대외적으로 뭐 굵직한 M&A나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외 행보를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 보일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다음 달만 하더라도 삼성 내부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뭐 일전에 발표를 했던 액면 분할과 관련된 주주총회도 예정이 되어 있고, 예. 또 다음 달 22일이 또 삼성 창립 80주년 기념일이 있거든요. 과거를 봤을 때 이 기념식 때마다 앞으로 어떤 걸 해가겠다, 삼성의 방향성을 제시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대내외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 같다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당분간 삼성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일자리 창출이나 다양한 사회공헌 이런 활동에 먼저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거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는 건데, 뭐 만약에 이제 나중에 더 취재가 필요하면 그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나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컨트롤타워를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기 전에 다 정리를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 일선에 이들의 얼굴은 어떻게 앞으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그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뭐 예단을 하기 좀 그렇겠죠.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회장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 그 왼쪽과 오른팔에 어떤 분들이 서게 되고, 또 새로운 그 컨트롤 타워, 지금 미전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임원들이 또 권력을 다시 잡게 될지 그런 구도를 조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삼성 측에서나 밖에서 보는 눈에서나 어떻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어쨌거나 다시 한번 경영 단이 다시 한번 살아난 거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또 어떻게 힘을 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이제 내일 모레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이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 자리가 물론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그 모든 재판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전 세계 외신이 다 모여있는 자리잖아요. 굳이 돈을 써가면서 모이게 해서라도 이재용의 건재를 과시하고 싶을 참인데, 그렇다면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와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관심도 높은 상황이고, 나아가서 공식 후원사잖아요. 지금 전체 평창올림픽에 필요한 후원금의 한 10% 정도, 그러니까 1,000억 원 정도를 삼성이 낸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광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건재도 과시하는 자리로서는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뭐 겸양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약간 뒤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8대2 정도의 의견으로 나뉘는데, 저는 그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강은혜 기자, 뭐 직접 취재하다 보면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아직 뭐 얘기 나오는 거 없습니까? 일단 삼성 측에서는 이 부회장의 다음 행선지나 뭐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게 없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 부회장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별거 없었고,
네, 오늘 아침 사실 저희 취재 기자가 네. 서초 사옥의 그 출근길 뻗치기라고 하죠. 아, 다 있습니까? 네, 이 부회장이 첫 출근길을 조금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현장에 있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수원으로 본사를 이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회장의 첫 출근지가 수원 본사가 될지 아니면 서초 사옥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오늘 현장에 취재진이 조금 있긴 했는데 예. 아쉽게도 오지 예. 않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첫 번째 행선지가 어디로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하게 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뭐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이 없을 것 같아서 또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삼성그룹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피루 변호사 그리고 강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삼성그룹 얘기 오랫동안 해봤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